여러분, 소변을 볼 때 물 위에 거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잠깐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사는 72세 장순옥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10년간 고혈압 약을 드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신장 기능이 고작 1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으셨나요? 장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죠. 소변에 거품이 좀 있긴 했는데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60대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3%가 신장 손상 초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아요.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변 거품, 아침 얼굴 붓기, 다리 무거움,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것. 이 모든 게 신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첫째,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정확히 읽는 법. 둘째, 신장을 살리는 세 가지 기적의 과일. 셋째, 평생 투석기 없이 사는 5가지 황금 습관. 이 정보는 제가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실전 매뉴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현재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면서 매주 평균 60명 이상의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오십니다. 투석실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분이 5년 전만 알았어도, 3년 전만 실천했어도, 심지어 1년 전만 바꿨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저도 이걸 알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드리는 조언을 여러분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는 2개의 신장이 있습니다. 각각 주먹만한 크기지만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마치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깨끗한 물은 다시 몸으로 보내고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짠 음식, 술, 진통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이 정교한 필터는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60세 이후부터 신장 기능은 매년 평균 0.8%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속도가 2.3배 빨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신장이 50% 손상되어도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장은 워낙 예비 능력이 커서 절반만 남아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언제 신호를 보낼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5가지 증상 중 2개 이상 있으시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고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 정상 소변은 거품이 생겨도 10초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백뇨가 있으면 비누 거품처럼 30초, 1분 이상 남아 있어요. 이건 신장 필터에 구멍이 생겨서 단백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눈꺼풀이 붓는다. 저녁에는 괜찮았는데 아침만 되면 눈이 퉁퉁 붓고 발목도 무겁다면 신장이 밤새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다리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 양말을 벗었는데 자국이 30분 이상 남아있다면 이건 부종의 시작입니다. 신장이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넷째,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충분히 자는데도 아침부터 지치고 온몸이 무겁다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혈액이 탁해지고 있는 겁니다. 5째, 혈압이 갑자기 높아진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한 장기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만 안다면 손상된 기능의 상당 부분을 되살릴 수 있어요. 그 첫걸음이 바로 올바른 과일 섭취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과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그냥 간식이나 후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신장에게 과일은 천연 치료제입니다. 물론 모든 과일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칼륨이 너무 많은 과일은 신장이 약한 분들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신장의 새 친구라고 부르는 특별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사과, 블루베리, 그리고 배. 이 3가지는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배출하며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3번째 과일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신장이 회복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화하고, 그 다음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청소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아니 3번째 과일부터 시작할게요. 배. 이 과일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부터 열이 날 때, 목이 아플 때 꼭 배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왜 배가 신장에 좋을까요? 배는 87%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가벼운 이뇨작용을 도와서 신장과 방광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와 아르부틴이 풍부해서 요로의 염증을 완화하고 세균 감염을 예방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배 반 개를 3개월간 섭취한 초기 신부전 환자들의 요산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주당 7회에서 3회로 줄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나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숙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전주에 사는 74세 오재현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통풍과 초기 신부전을 함께 앓고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과일은 당이 많다고 해서 무서워서 안 먹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일도 올바르게 고르면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배 반 개를 드세요. 또는 무가당 배즙을 직접 만들어 드시라고요. 3주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산 수치가 9.2에서 7.4로 떨어졌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에 엄마가 열나면 배 먹이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배는 몸속 열을 내려주고 입이 마르거나 속이 뜨거운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건조한 계절에 차가운 배 한 조각은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따뜻한 배차 레시피가 있습니다. 배 반 개를 얇게 썰어 냄비에 넣고요. 생강 한 조각과 물을 약간 더한 뒤 약불로 10분간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차는 신장 순환을 돕고 가벼운 해독 효과가 있으며 소변 거품을 줄여줍니다.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 가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비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혈압이 낮은 분들은 하루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생배를 드실 때는 너무 차갑지 않게 실온에서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배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이때가 소화 효소가 안정되고 배의 수용성 섬유가 가장 잘 흡수됩니다. 둘째, 운동 후 30분 이내. 땀을 많이 흘린 후 배를 먹으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잠들기 2시간 전. 배의 진정 효과가 숙면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은 피하세요.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깰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과일은 정말 특별합니다. 작지만 강력하고 푸르지만 따뜻합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처음 보시면 이렇게 작은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열매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푸른빛. 보라빛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신장이 염증을 일으키면 이런 미세 혈관들이 손상되어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블루베리는 이런 손상을 막아주는 자연의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손상된 신장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미국 메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150g의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고령자들의 염장 지표가 28% 감소했고 신장의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안토시아닌이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관은 신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거든요. 저에게 인천에 사는 67세 김영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다리 부종과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죠.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약도 꾸준히 먹는데 몸이 여전히 무겁고 다리가 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보라색 과일 드셔본 적 있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렌지를 좋아해요. 보라색은 왠지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식단을 권했습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 한 줌, 그러니까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생으로 드시거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후, 김영희 씨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밝아졌고 목소리도 가벼워졌어요. 신기하네요, 선생님. 잠도 잘 자고 다리 붓기도 없어졌어요. 그게 다 그 작은 열매 덕분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 기적은 그렇게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블루베리를 먹을 때는 생과일 또는 무가당 냉동 블루베리가 가장 좋습니다. 시중의 블루베리 건조 제품은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 당분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뿐 아니라 췌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스무디 레시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쪽, 무가당 오트밀 우유를 믹서에 갈아 드세요. 이 조합은 3가지 조화삼이라 불릴 만큼 완벽합니다. 신장을 정화하고 보호하며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물론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신부전 말기 환자는 하루 섭취량을 100g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요. 고용량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면 요산 결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장 건강 유지 목적이라면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습관을 몇 주만 꾸준히 유지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소변이 투명해지며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건 당신의 혈액이 더 깨끗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의 1위 과일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과일이 사실상 자연의 신장 청소기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유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멀어진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혈액투석기가 멀어진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순한 해독제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는 몸 안에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착해 대변을 통해 배출시키며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에는 사과산, 말산이 들어있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칼슘 찌꺼기를 녹여주고 소변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정우철 씨는 수년간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단백뇨가 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조금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을 바로 처방하지 않고 아주 작은 실천부터 권했습니다. 아침에 반쪽, 오후에 반쪽, 하루에 사과 1개만 드세요. 한 달 후 그의 수치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정 씨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냥 사과만 먹었는데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얼굴 붓기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모든 사과를 아무 때나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사과의 해독 효과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사과 3 대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펙틴과 폴리페놀, 그리고 비타민 C의 대부분이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소금물이나 식초물로 깨끗이 씻기만 하면 껍질째 먹어도 농약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있어 신장의 미세 혈관 손상을 줄여줍니다. 둘째, 너무 배고프거나 너무 배부를 때 먹지 마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후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때는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고 펙틴이 쉽게 흡수되어 몸속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대로 고기 식사 직후에 먹으면 펙틴이 소화 중간에 갇혀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셋째, 시판 사과 주스는 피하세요. 대부분이 과당 함량이 매우 높아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장의 최대 적입니다.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사과를 직접 갈아서 따뜻한 물을 조금 섞고 절대 설탕은 넣지 마세요. 저는 실제로 환자들에게 따뜻한 사과즙 반컵을 매일 아침 10일간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소변이 맑아지고 거품이 줄었으며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치료는 어떤 약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부전 3기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하루 3개 이상 사과를 연속으로 먹기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사과의 칼륨 수치가 혈중에서 다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사과는 아주 익숙한 과일입니다. 명절 제사상에도 아침 식탁에도 빠지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과일이 우리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신장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감사 인사를 보낼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3가지 과일. 배는 정화한다. 블루베리는 보호한다. 사과는 청소한다. 이 3가지가 신장을 위한 3개의 기둥입니다. 하지만 과일만 먹는다고 신장이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3가지 과일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추천하는 신장회복 3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일째 아침, 사과 반 개와 따뜻한 물 한 잔. 점심 후 2시간 뒤, 블루베리 15개.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배 반 개 또는 따뜻한 배차 한 잔. 2일째, 같은 루틴을 반복하되 아침 사과를 껍질째 먹어보세요. 3일째, 아침에 사과와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고 저녁에는 생배 대신 따뜻한 배차를 드세요. 이렇게 3일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아침 붓기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신장을 진짜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려면 생활 습관 역시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투석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5가지 황금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증상을 관리할 뿐이지만 습관은 원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소금 줄이기. 한국 사람은 하루 평균 12g의 소금을 섭취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5g인 걸 생각하면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김치, 국,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각각은 적지만 모두 합치면 신장에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신장은 혈액 속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대구에 사는 한 환자분께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평소보다 국간을 절반만 하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식탁 위 간장은 치워버리세요. 그 결과 2달 만에 혈압이 148에서 132로 낮아졌고 붓기가 사라졌으며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에서 1.5로 개선되었습니다. 조금 덜 짜게 먹는 것. 그게 결국 건강을 더 오래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째, 국은 건더기만 드세요. 국물은 반만 드시거나 아예 남기세요. 둘째,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세요. 젖국간을 빼면 나트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식탁 위 간장과 소금을 치우세요. 습관적으로 뿌리는 걸 막아줍니다. 넷째, 양념장을 직접 만들 때는 간장 대신 식초와 레몬즙을 더 넣으세요. 다섯째, 외식할 때는 덜 짜게 해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식당에서 다 조절해줍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진통제 남용 금지.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도 쑤시죠. 그래서 진통제를 친구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진통제를 일주일에 3회 이상 6개월 넘게 복용한 사람들의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모르고 드신다는 겁니다. 두통약, 감기약, 근육통 파스까지 다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진통제는 정말로 필요할 때만 드시고 항상 의사와 상의하세요.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이 훨씬 낫습니다. 몸은 그 다정함을 기억합니다. 급성 통증이 아니라면 하루 이틀 참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통증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단백질 조절. 나이 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근육이 유지된다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붉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후 생긴 요소를 걸러야 하는데 너무 많은 단백질은 필터에 과부하를 줍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이라면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0.8g 정도로 줄이고 생선, 두부, 달걀 같은 흰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먹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째, 고기는 손바닥 크기만, 하루 한 끼만 드세요. 둘째, 아침과 저녁은 두부, 달걀, 생선으로 대체하세요. 셋째, 콩나물, 숙주나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세요. 넷째, 육수 대신 채소 육수를 쓰세요.
다섯째, 단백질 보충제나 프로틴 파우더는 의사와 상의 없이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습관입니다. 금연, 절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신장이 더 많은 독소를 걸러내게 만듭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매일 저녁 소주 한 잔만 마셔요. 괜찮죠? 하지만 3년 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0% 감소했습니다. 하루 한 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부담이 된 겁니다. 진짜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물 한 잔을 당신의 새로운 술로 바꾸세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반갑만 피워도 신장 손상 위험이 1.8배 높아집니다. 다섯째, 습관입니다. 물은 적당히, 꾸준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양보다 균형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6컵에서 8컵이 적당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누어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신장을 깨워줍니다. 낮에 필요할 때 한 잔 더, 혈액을 씻어줍니다. 잠자기 전 입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한 모금만, 그래야 밤에 자주 소변 보지 않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지켜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장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습관. 소금 줄이기, 진통제 조심하기, 단백질 조절하기, 금연 절주, 물 꾸준히 마시기. 이 5가지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과일을 함께 실천한다면 당신의 신장은 10년, 20년 젊어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일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괴롭히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신장이 떠나면 우리는 차가운 투석기에 의지해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한번 투석실에서 76세 한 진수 어르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의사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바랍니다. 이 영상이 아직 건강한 분들에게 닿기를.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본 게 아니라는 걸요. 아마 당신의 몸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6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내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오래 사라지지 않나요? 둘째, 아침마다 눈이나 발이 조금 부어 있지 않나요? 셋째, 충분히 자는데도 피곤하지 않나요? 넷째,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나요? 다섯째, 진통제를 자주 먹나요? 여섯째, 짜게 먹거나 붉은 고기를 자주 먹나요? 이 중 2가지 이상이 예라면 지금 바로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혈액, 소변 검사 한 번이 당신을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아침 공복에 피 조금 뽑고 소변 조금 받으면 됩니다. 결과는 보통 3일 안에 나옵니다. 크레아티닌, BUN, 사고체 여과율 같은 수치들이 나올 텐데요. 담당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과일. 배는 정화한다. 베개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고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블루베리는 보호한다. 미세 혈관을 지키고 염증을 줄입니다. 사과는 청소한다.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신장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습관. 소금을 줄인다. 하루 5g 이하로. 진통제를 조심한다. 정말 필요할 때만. 단백질을 조절한다. 흰 단백질 위주로. 담배와 술을 끊는다. 또는 최소화한다. 물을 꾸준히 마신다. 하루 6컵에서 8컵.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침엔 사과 1개, 낮엔 블루베리 1줌, 저녁엔 배 반쪽,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1잔. 몸은 당신의 다정함을 기억할 겁니다. 깊은 잠, 맑은 얼굴, 가벼운 아침으로 그 고마움을 돌려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필요한 건 정확한 지식과 꾸준한 마음뿐입니다. 신장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하나 작은 변화를 원할 뿐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은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투석기에서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 일 하나하나가 나는 더 건강하게 살겠다. 내 몸을 사랑하겠다는 작은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의 과일, 하나의 습관, 하나의 결심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몸의 또 다른 비밀, 그리고 기계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